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래피님 카메라 한번 켜줄 수 있나요? 네.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사랑복 패밀리 특강 시작할 텐데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이렇게 명리학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새해에 또 신년 사주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기 전에 오늘 또 특강 들으시면은 이제 사주 보러 가실 필요 없이 셀프로 또 자기 사주 보시면서 앞으로 사시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DJ 래피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마이크의 소리가 어떤지 한번 잘 들리는지 체크해 잘 주시면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진공청소기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공청소기. 청소기가 없어도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어. 뭐 손으로 닦든지 뭐 주우면 되니까. 근데 청소기가 있으면 좀 편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청소기 얘기를 꺼내는 거는 명리학이나 주역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청소기인데 청소기에 뭔가 잔뜩 어려운 말들이 막 적혀 있는 거야. 막 뭐 예컨대 뭐 한자가 적혀 있다. 또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막 단어들이 막 청소기에 붙어 있어. 막 적혀 있어, 청소기에. 그러니까 자꾸 청소기에 손이 안 가는 거야. 청소기를 우리가 사용하면 편한 건 아는데 청소기에 막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고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다 보니까 청소기에 손이 안 가. 청소기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제 긴 시간 이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청소기 작동이 된다. 요것만 누르면 그냥 이 청소기가 돌아가니까 청소기 돌리고 하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완전 지름길 제공하는 거고 이 카페를 만들어둔 이유도 여러분이 이제 카페 가서 찾아보기만 하면 돼. 제가 이제 어떤 버튼 누르면 되는지를 알려주면은 여러분이 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뭐 바로 화면 공유로 들어갑니다. 화면 공유 가서 이제 제인 씨가 제공해 준 그 링크를 바로 가도 되고, 근데 이제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사이트였지? 뭐 이렇게 되면 구글을 갑니다. 구글을 먼저 가. 지금 이 영상이 보이죠? 이 네, 잘 화면이. 보입니다. 구글을 가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이제 플러스 만세력 이렇게 한글로 그냥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구글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조금 이제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약간은 좀 미숙한 점이 있어. 근데 사이트 자체는 제가 이때까지 본 만세력 사이트 중에 제일 좋아. 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의 또 치명적인 단점은 무료로 이용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 운영자가 또 유료도 받지도 않아.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광고가 뭐 엄청나게 많아, 광고가.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플러스 만세력을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초기 화면 내가 띄워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달력이 이렇게. 2월, 2024년 2월 달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칸이 나와요. 집어넣는 칸에 남자, 여자. 요거 이제 실수하시는 분 많습니다. 처음에는 초반에 요거 실수하는 분 많아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양력, 음력. 양력을 해놓고 음력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많이 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기 사주를 보든 남들 사주를 봐줄 때 양력, 음력을 반드시 한 두세 번 정도는 본인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고 몇 월 며칠 이렇게 넣고 시간 이렇게 넣고 시간도
오후 5시를 05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손 안 대도 됩니다. 나머지는 손 안 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세력 보기 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 제가 아까 이제 청소기 비유를 했죠. 8글자가 나왔어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8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주팔자입니다. 사주, 네개의 기둥, 기둥주자, 네개의 기둥에 8글자가 들어간다 해서 이제 큰 글자가 보면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제 거거든요. 제가 태어난 을묘년, 제가 태어난 기묘월, 태어난 날짜, 정축일, 이제 사주팔자. 8글자가 나오면 이게 내가 갖고 태어난 글자가 8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키워드들이 붙어 있냐를 해석만 하면 되거든요. 해석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걸 이제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기만 하면 되겠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딱 봅시다. 여러분 저기 어, 채팅창에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해도 되고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 사주를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색깔이 좀 많아 보입니까?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예. 초록색. 채팅창을 한번 볼까? 그렇지. 연두색이 많아 보이죠? 수가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 말고도 좀 많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예. 노란색 그죠? 예. 노란색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얘기하냐면 뭔가 많거나 없으면 뭔가가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겠구나를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거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카페에 갈 건데 카페에도 물론 이제 제인씨가 올려줬지만 또 기억이 안 날 때는 네이버를 간 다음에 그냥 여기서 네이버에 있는 여기 카페를 누르고 카페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제 이름을 치면 래피 치면은 카페명 누르면 이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딱 가면 가서 이제 여기를 제일 먼저 전체 글을 보기를 누른 다음에 전체에서 공지가 이렇게 쫙 몇 개 있죠. 뭐 영화 파묘 사는 뭐 공자 이강인 쭉 있는데 사주풀이 핵심 공식 20 요거를 눌러봅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끝난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끝이야 그냥. 사주는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야. 끝. 요걸 딱 띄워놓고 이제 1번 미님이 일어났네, 내가. 나를 대표하는 카드, 나의 축소판. 자, 미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뜬다고. 광고. 긴장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닫기 누르면 되고. 자, 이 8글자 중에 미니미는 어떤 글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지만 그냥 한번. 8글자 중에. 그렇죠. 예.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신이라고 적어놨어. 나 아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연월 일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 2층에 있는 거, 2층에. 천간. 위에 2층에는 천간만 들어가는 자리고 1층에는 지지만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자, 2층에 있는 여기 이 글자. 요게 이제 래피의 대표야, 대표. 래피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 래피 저 사람은 정화로 태어났구나. 정화는 뭡니까? 갑을 병정. 병화는 양의 불, 태양처럼 활활 타는 양의 불, 정화는 음의 불이야. 그래서 달빛처럼 사람들을 비춰주고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남들을 비춰줘야 되는 숙명이야, 정화는.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넣어보면 글자들이 나오고, 내 대표 카드는 이거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미님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미님이 끝났다. 좀 다시 이따 가. 자, 2번. 각 일주 특성은 카페 검색창에 땡땡 일주로 검색. 자, 일주 봅니다. 래피는 무슨 일주일까요? 자, 좀 전에 미니미는 정화고, 정화라고 읽어주면 되고,
일주를 누가 만약 물어본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그 요즘에 그 MBTI 유행하는데 뭐 MBTI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일주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예. 60개의 일주가 있거든. 그 사주에서 이제 60개의 일주 중에 무슨 일주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래피는 정축 일주. 그러면 이제 정축 일주를 가진 사람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카페를 가서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 나와. 이렇게 정축 치면 나오겠죠. 나중에 해보십시오. 나중에 해보면 자기가 어떤 일주인지 또 일주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러면 예컨대 이제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또는 만날 거야. 근데 이 사람의 태어난 시간은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 두 글자는 모르지만 태어난 연월 일까지는 알아. 그러면 이제 만사력에 넣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주 정도는 알 수 있죠. 생일까지만 알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참조할 수 있죠. 참고.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일주 끝났습니다. 쉽습니다. 중간에 혹시 뭐 모르겠다 또는 뭐 다시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고. 자, 무슨 월에 태어났는가 월지 자리를 본다 해놨죠. 월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식물도 식물도 어느 때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달에 태어났느냐가 사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지 자리. 자, 월지라고 했죠. 연월. 그다음에 여기는 천간 자리고 여기는 지지 자리라 했잖아요. 2층에는 간 붙여줍니다. 그래서 월간 자리. 그다음 여기 월지 자리. 월지 자리가 묘구나, 묘. 레피는 묘다, 묘. 월지 자리가 묘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행과 건강. 저는 이제 건강이 사실은 뒤에 나와도 되는데 저는 건강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4번에도 넣어놨습니다. 볼까요? 아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카드로는 초록색 카드가 3장, 노란색 카드가 3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수상으로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월지 자리. 이 자리가 30점짜리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이건 공통. 누구 사주를 봐도 그냥 이게 자리값이야. 자리값. 월지 이 자리가 우리가 만약 번호를 붙인다. 1, 2, 3, 4, 5, 6, 7, 8로 번호를 붙인다면 1, 2, 3, 4, 4번 자리 여기 월지 자리가 30점짜리야. 그만큼 강력해. 어떤 달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30점짜리, 여기가 20점짜리, 일지 자리, 여기 일주의 일지 자리, 여기가 20점. 그다음 나머지는 다 10점씩이야. 그럼 합치면 100점이 나오거든. 여기는 내 자신이니까 나 자신 기준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없고 그냥 나의 기준점이야. 기준점이고 나머지는 10점씩. 그다음 여기는 30점, 여기는 20점. 합치면 이제 100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목오행, 이 목오행이 몇 점이에요? 점수짜리 내가 해서 50점. 그렇지. 50점이죠. 100점 중에 50점이니까 이 목오행이 저는 제일 강해 지금. 그쵸? 그러면 항상 너무 강해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봐. 카페를 가봐. 카페를 가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카페에서 좀 내린 다음에 여기 오행 명리학 강의 자료 오행 그다음에 누르고 제일 밑으로 가면 오행에 따른 건강 문제와 신체 장부 중요하니까 중요해놨겠죠. 왜 내가 중요라고 해두냐면 긴 시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정말 요거는 거의 예외가 없이 매칭이 되는구나. 거의 예외가 없이 이거는 정확하구나를 느끼는 게 바로 건강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한의학하고 명리학이 원래 뿌리가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 과거 시험에서 시험을 보던 같은 과목이기도 하고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표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2개를 표를. 이렇게 표 2개 있는데 보기도 쉽습니다. 목, 화, 토, 금수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고 밑에 보면은 오장육부 건강 문제 없을 때 많을 때 뭐 없을 때 많을 때 적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으니까
보긴 아주 쉽고. 자, 제가 뭐였죠? 모고행이 방금 50대 너무 강했죠. 그렇죠? 간담이 대표적인 장부야. 그러면 래피는 술을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컨대 보세요.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있죠? 간장 문제, 뭐 췌장 같은 거 이런 것들. 허리 디스크, 목오행이 대표가 간 그리고 허리 디스크입니다.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지. 허리도 예, 안 아플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간에 이상이 없게끔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봤을 때 목 과하다 또는 목이 너무 아예 없을 때 예, 간장에 관련된 뭐 간암 또는 뭐 간경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도 아까 한번 볼까요 다시 점수로는 이제 50점이 목 오행이었고 토도 20점, 30점, 40점 그죠? 토도 과다하죠. 그러면 이제 또 표를 보면 토는 대표적인 게 비장, 위장이야. 위장, 위장. 그래서 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토가 많거나 이렇게 적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안 먹는 게 좋아, 차라리. 예, 기본적으로 소식하는 게 좋고, 가리는 게 좋고, 저처럼 이제 철저하게 체질식을 하는 분들이 이롭습니다. 토에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이상이 생길 확률이 있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사주를 본 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제가 4번에다 올려둔 겁니다. 예. 건강을 상당히 저는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5번, 6번 한번 볼게요. 용신, 용신인데, 용신은 쓴다는, 쓸 용자, 쓴다는 거. 아, 내가 써야 돼. 나에게 그래서 보약이야, 보약. 쉽게 말하면. 나에게 보약이 되는 거. 근데 종류가 달라. 그냥 조후용신이 있고 억부용신이 있을 뿐이야. 두 개는 그런 서로 다른 건데, 이론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명리학도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까 조후용신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고 억부용신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어. 그럼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두 학파를 다 받아들여 보면 돼. 그냥. 아, 이렇게 두 학파가 있구나. 근데 이제 저는 조후도 참고를 하고 억부를 당연히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조후를 당연히 참고하되 억부용신을 최우선시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후는 뭔데?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후는 아주 쉽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월지 기억나시죠? 어떤 미니미가 뭔가 요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보세요. 묘월에 난 정화. 그러면 다시 카페를 가서 조후, 조후 누르면 여기 그냥 표로 만들어 놨어. 자, 묘월에 태어난 쭉 내려가서 정화. 보이시죠, 여러분? 경금이라고 적혀 있네. 경금. 아, 레피한테는 조후용신법으로 따지자면 경금이 보약이야. 아시겠죠? 예, 경금. 아예 글자가 경자라는 글자를 만나면 조후용신법으로 따질 때는 경이라는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 할 때 경. 경자를 만나면 레피는 좋다는 거야. 조후용신법으로 따지자면. 이해되시죠? 자, 뭐 경자를 만나면 좋다. 이건 뭔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시절운을 따질 때 한번 볼게요. 예컨대. 자, 1월, 2월 월운을 한번 볼게요. 올해 월운을 1월, 2월, 3월, 4월,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경자가 여기 오잖아. 이렇게 경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달력을 볼 때도 이미 지금 이제 2월은 다 갔지만 이렇게 경자가 오는 날, 이런 날. 이런 날이 경자가 오는 이런 날이 레피한테는 보약이 들어오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무슨 법으로 따질 때? 조후용신법으로 따질 때. 그러면 이제 또 용신법이 또 있다고 이제 억부용신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근데 조후용신도 참고를 물론 하시고 억부용신이 제일 중요해. 그만큼 또 어렵고 지금부터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가볼게요. 억부용신법은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 뭐 노트 같은 게 있으면 목화토금수 5글자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목화토금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적으면 돼. 적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바로 옆에 애한테는 생자를 붙여주면 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도 되고 쉽게 그렇게 외워도 되고 자연의 요소로 생각해도 돼. 목생화 당연히 나무가 불 탈 때 집어넣으면 더 잘 타잖아요.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자연의 요소로 생각해도 되고 목화토금수 해놓고 옆으로 갈 때는 그냥 생 붙여주면 돼. 그다음에 극은 한 칸 띄우면 돼. 그러면 목화토니까 목극토.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오니까 목극토. 화극금. 불이 금속을 녹인다. 토극수. 흙이 물을 가둬가지고 저수지처럼 막아버린다. 금극목. 도끼가 나무를 친다. 수극화. 물이 불을 꺼버린다. 아니, 불이, 뭐, 그죠. 물이 불을 꺼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 띄우면 극이 되고, 바로 옆에는 생이 되고. 그걸 적어 놓고, 적어 두시고, 이제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전쟁 영화야. 전쟁 영화에 8명이 배우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배우가 있는데, 이 영화에 주인공이 있다고, 주인공. 주인공이 뭐죠? 글자가? 그치, 정화. 얘가 주인공이야. 지금 어떤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색깔이. 주인공이 빨간색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쵸? 어, 빨간색 군복을 입고 있다고. 근데 이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 빨간색 군복을 입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 중에 빨간색 군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군복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내 세력이 없는 거야, 지금. 나를 도와줄 내 세력이 없어. 생토. 그러니까 아군이 없는 거야, 아군이. 일단 아군이 없어. 근데 아군 점수는 빵점이야, 지금. 아군 점수는 빵점. 그 다음에 전쟁터를 가면 같이 싸워줄 아군도 필요하지만 나를 치료해줄, 나를 살려줄 위생병이 있어야 돼. 위생병. 그럼 나를 살려준다는 말은 생자를 쓰면 돼. 나를 살려주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는 위생병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지금 정화잖아. 빨간색 옷을 입은 화오행이잖아. 화. 그럼 화를 살려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 목화토금수 적어놓고 했잖아. 수 아니야, 수 아니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목화토금수 적어놓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생을 붙이면 된다 했잖아. 화생토도 아니지. 왜냐면 나를 살려주는 애를 찾아야 되거든.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는 애. 나는 빨간색 화잖아. 그럼 목화토금수를 다시 적어놓고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야. 예.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해야 정상이야. 헷갈려 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고. 그렇지. 목생화죠. 목생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 영화에서는 목오행이 나의 위생병이야. 나를 살려줄 수 있어. 나한테 주사도 놔줄 수 있고, 막 약도 줄 수 있고, 막 총알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빨간색 군복 내 같이 싸워줄 애는 빵점이었지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위생병이 점수가 몇 점일까? 여러분 지금 점수가 아까 자리 값이 조금씩 다르다 했거든 내가. 다 합쳐보면 나를 살려주는 위생병 점수는 여기가 30점, 여기가 10점, 여기가 10점. 50점 되겠죠. 예. 50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강, 신약으로 나누면 돼. 신강,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뭐 몸이 건강하다, 몸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신강, 신약을 나누는 이유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50점부터가 신강사주야. 50점부터가 50점부터가 신강사주라고. 그러면 이제 래피 사주도 신강사주죠. 신강사주. 그 신강사주를 왜 나누냐면 지금부터 중요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과유불급이 항상 공자의 논어도 그렇고 우리 명리학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는 중용을 향해 가는 거야. 과유불급. 좀 센 친구는 좀 힘을 빼가지고 약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고 좀 약한 친구는 우리가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거고 그게
이 동양 고전의 궁극적인 목표거든. 모든 동양 철학에. 자, 그러면 래피는 지금 신강사주로 했잖아. 신강. 그러면 중용의 원리에 의하면 신강한 사람한테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힘을 좀 빼내야 됩니까? 자, 1번 더 강하게 한다. 2번 힘을 좀 빼내야 된다. 1번 더 강하게 한다. 2번 빼내야 된다. 그쵸? 빼내야 돼. 빼내야 돼. 자, 근데 빼낸다는 거는 래피가 지금 이 사주에 빨간색 군복을 입은 애가 더 들어가거나 또는 이 초록색 군복을 입은 애들이 더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쵸? 필요 없잖아. 지금 래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같은 편인 빨간 군복하고 래피를 도와줄 수 있는 위생병이 더 들어가면 안 돼. 지금. 그쵸? 여기는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사주인 거야. 신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편해. 아, 래피는 목화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다. 억부용신법에 의하면 목오행과 화오행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그럼 반대로 이제 남은 거는 목화 토금수 중에 토금수가 남았죠. 그쵸? 토금수.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래피한테는 보약이 토금수야. 토금수. 그쵸? 근데 한번 보세요. 토가 지금 넉넉하죠? 그쵸? 토가 넉넉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지금. 토는 일단 그럼 제껴놔. 그럼 남은 게 이제 금수잖아. 그쵸? 아, 래피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약이 금수가 되겠구나.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완전히 제일 어려운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래피는 아주 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좀 전에 이제 조후용신법으로 볼 때도 래피가 경금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조후용신법과 억부용신법이 일치하는 경우를 이제 진용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래피는 그럼 금수오행이 필요한 사람이야. 간절하게. 그러면 이제 또 카페를 가서 이번에는 이제 개운법을 개운, 운을 연다는 거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개운법을 개운, 운을 연다. 개운법. 쭉 내리면 생활 속 개운법. 용신을 활용한다. 용신은 보약을 뜻한다.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위에다가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고, 간단 색깔하고 숫자, 글자만 적어놨고, 위에. 그래서 여러분 개명하는 원리도 이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을 써주는 거야. 필요한 글자들을. 그게 개명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는 간단하게 해놨고, 여기 밑에는 아주 또 제가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금오행이 용신인 사람, 래피 금속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막 적어놨죠. 여기다 수도 막 좋고 이렇게 좋고. 그래서 색깔, 자연의 요소들, 물건들, 인테리어, 글자,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주면 돼. 나한테 필요한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사주를 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를 보충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에, 개운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 장명의 원리도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사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넘어가는 거야. 방금 업부용신 다 끝났어. 그럼 생활 속 개운법도 방금 했죠. 용신에 따라서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십신과 신사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보세요. 자, 래피 아까 이 목오행이 50점이었어요. 그렇죠? 50점인데 목오행에 적힌 이름을 보니까 편인, 편인, 편인 적혀 있네. 아, 그러면 래피는 편인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편인을 다 합쳐 보니까 점수가 50점이야. 편인, 편인, 편인 합쳐 보니까 편인 여기 30점, 편인 여기 10점, 편인 여기 10점. 편인이 가장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래피는.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카페 가면 다 해결이 돼. 그냥 카페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카페 딱 가서 십신, 십성 딱 하는 거지. 가면은 여기 다 있다고. 비견겁재 주체형, 식신상관 재능형, 편재정제 재물형, 편관정관 권위형, 편인정인 탐구형, 여유와 통찰의 힘, 편인정인 눌러봅니다.
편인 정의 중에서도 래피는 편인이 50점이니까 편인, 사고지능, 실존지능 쫙 이렇게 적어놨다. 적어놓고 편인에 어울리는 직업군, 예술, 영화배우, 뭐 역술인, 작사, 작곡, 철학, 출판, 평론 뭐 막 적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십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냥 카페에다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뭔지만 이렇게 보고 편인이 합쳐보니까 50점이네. 아, 이 사람은 편인을 가장 센 무기로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적성이지. 그러니까 기질과 적성. 그거로만 기억한 다음에 그냥 카페 가서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그러면 자, 이제 래피의 1순위 기질은 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점수를 봐봐. 점수상으로 이제 딱 보면 그 다음 제2의 기질은 뭘까? 래피의 제2의 적성 기질. 점수를 한번 보면 돼. 편인이 지금 50점이었거든. 그 다음 제2, 이순위, 그렇지. 좋아요. 식신. 야, 좋습니다. 식신이 여기 20점짜리, 여기 10점짜리 합치면 30점이거든. 식신은 기본적으로 일단 말만 들어도 뭔가 밥 먹는 느낌이 나잖아. 그렇죠? 식신. 그래서 떠먹여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먹여줘. 남을 먹이려면은 자기도 잘 먹어야 먹일 수 있거든. 식신이 가진 사람, 남을 잘 떠먹여주는 사람들이고, 이 먹는다 하면 입에서 뭔가 나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빨 좋은 사람들. 예, 말빨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가서 보면, 십신 가서, 식신상관 눌러보면 이제 탁 이렇게 좀 나옵니다. 나오고, 식신에도 보면은 이제 어울리는 직업군, 딱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뭐 아나운서라든지 이렇게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식신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식신이 다 있습니다. 보면.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된다. 그 다음에 또 남은 뭐 상관도 있고 10점, 정제도 있고 10점. 10점씩이지만 그래도 다 확인해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만 물론 뭐 어떤 사주에 따라서 한두 개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진 기질과 적성의 카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점수가 높으면 그 기질이 좀 강하다 뿐이지 그것만 쓴다는 건 아닙니다. 점수가 높으면 그 기질이 좀 강하다 뿐이지 이렇게 10점짜리라도 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갖고 있는 기질이니까. 그럼 상관은 뭔지, 정제는 뭔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면 이제 쉽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십신도 끝났어. 십신도 끝나버렸어. 신살 여러분이 이제 사주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던 게 무슨 살 하는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잖아. 뭐 살 적혀 있고 여기 조금 더 내리면 여기 이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귀인도 있고 뭐 금여성 귀인 무슨 살 또 귀인 막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다 아니까 뭐 보고 뭐 넘어가면 되지만 여러분은 지금 모르잖아. 모르면 카페 가면 다 돼. 그냥 카페. 그래서 카페를 내가 만들어놨. 자, 예컨대 문곡귀인이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래피는 문곡귀인이 두 개나 있어. 그럼 또 이게 뭔가 기질이 강하겠는걸? 그쵸? 그럼 여기 또 가서 카페 가서 신살에 가, 신살. 신살에 가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신살해서 가나다 순으로 쫙 해놨거든. 가나다 순으로. 그럼 방 문곡귀인이었잖아. 그럼 쭉 내리면 여기 있네. 문곡성, 문곡귀인. 문학, 작곡, 노래의 키워드. 기가 막히잖아. 그죠? 예. 문학, 작곡, 노래의 키워드.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백호살, 제고귀인, 귀문관살, 금연성.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궁금하면, 그렇죠? 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끝났어. 신살도 끝나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격과 지그장간인데, 요거는 사실상 지금, 에, 초보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 보니까 상당히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이 지금 모여서 보니까 답변도 바로바로 하시는 거 보니까 격과 지장간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봅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고급반에서 원래 하는 건데 격 가볼게요. 월지를 먼저 딱 쳐다봐. 월지. 이 사람의 월지. 그럼 글자가 지금 묘목인데 요 밑에 보면 글자가 숨어 있어. 자그마한 글자가 숨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부릅니다.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에요. 지장간. 그 보면 그 두 글자 숨어 있잖아, 지금. 그렇죠? 두 글자 숨어 있는데 요것들도 다 지장간은 맞아. 지장간은 맞는데 지금 우리는 격을 알고 싶은 거거든. 이 래피라는 사람의 격.
그러니까 가장 강한 기운을 알고 싶은 거야. 아까 우리가 편인, 식신 이것도 물론 봤지만 그거는 십신에 의한 이 사람의 기질적성이고 격, 무슨 격인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월지의 지장간을 쳐다봐야 돼. 그 저는 이 두 글자가 있지만 여러분은 또 세 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에 따라서. 자, 아무튼 지장간을 딱 쳐다보면 지금 저는 두 글자를 갖고 있죠. 지장간. 갑을이 갖고 있네. 갑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 사주의 2층을 딱 쳐다봐. 2층. 2층에 있는 지금 네 글자 중에서 이 두 글자와 동일한 글자가 있습니까? 2층에 있는 글자 중에서 월지 지장간에 있는 글자 두 글자와 동일한 글자가 있습니까? 아, 을 있네. 을. 그쵸? 을. 그쵸? 을. 을이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을과 이 위에 있는 을이 아, 호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뭐 투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쉽게 그냥 호응하는구나. 그러면 아, 을이 뿌리를 내렸구나. 호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레피 사주에서 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편인이잖아. 편인. 그렇죠? 아, 레피는 편인격이다. 레피는 십신법에 의해서도 편인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격으로 따져봐도 편인격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편인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 책 읽고 책 쓰고 학문과 예술 이런 걸로 그냥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예컨대 어디 뭐 군인이 되어라, 운동선수가 되어라, 뭐 공무원이 되어라 이러면 이제 부모도 머리 아파지고 아이도 머리 아파지고 이제 싸움도 나고 뭐 인생이 막 꼬이고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애가 어떤 게 강한지, 어떤 기질이 강한지, 무엇을 장점으로 쓸 수 있는지가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 여러분. 자, 아무튼 격으로 따져도 래피는 편인격이구나. 아, 그럼 끝났어. 이것도 원래는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이해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끝났어. 12운성도 이건 뭐 쉬워 그냥 보기만 하면 돼. 12운성은 뭐냐면 요 밑에 이제 또 글자가 있다고 여기 보면 병, 묘, 목욕 뭐 이런 게 여기 적혀 있다고 여기. 이게 이제 12운성이야. 12운성. 그러면 카페에서 그냥 보면 돼. 그냥 가서 꽃감 빼먹듯이 이게 뜻이 뭔지 가서 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상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2운성이 저거구나. 넘어가고. 요거 이제 시절운 파악법. 시절운 파악법. 요게 이제 중요하지. 중요하지.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레피의 용신, 보약을 따져볼 때 신강사주여가지고 더 이상 레피는 목화가 필요 없는 사주였다. 그래서 토금수가 보약이 되고 특히 토는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금수가 이 사람한테 보약이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걸 딱 기억하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 밑으로 쭉 내리면 대운, 월운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세운이 빠졌네. 여기 세가 체크가 되는 바람에 빠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대운, 세운, 월운 나옵니다. 그렇죠? 대운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야, 나 대운이 들어온대 이런 잘못된 표현을 많이 하죠. 대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운은 그냥 이 단위야. 센티미터, 킬로그램처럼 단위라고 단위. 어떤 단위냐면 보세요. 9, 19, 29, 39. 10년 단위로 가네. 10년 단위의 큰 거시적인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이 대운이구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야, 나 대운 들어왔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표현. 자, 그 다음에 세운은 세월 할 때 세자인데, 세운은 그래서 2023년, 4년, 5년 중에 1년씩의 운의 흐름을 보는 단위구나. 월운은 뭐 쉽죠. 당연히 한 달씩. 그 요 밑에 그럼 일진은 뭡니까? 일진. 달력이야, 그냥 달력. 하루하루를 보는 거. 자, 그럼 대운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레피는 호금수가 보약이고, 그 중에서도 금수가 아주 필요한 보약이잖아. 보세요. 레피의 유년 시절을 한번 봐봐.
유년 시절에 금수가 아예 없어. 그쵸?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수가 조금씩 들어와. 그러다가 중년 이후, 중년 이후로 이제 금수가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래피는 아직 하이라이트도 오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의 대운을 보면 이제 첫 끝발, 첫 끝발이 막 좋았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꼬이는 이런 대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래피는 아직 하이라이트가 시작도 안 됐어. 이제 중후반이 완전히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대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 인생에 이제 좀 있으면 풀린다. 개판 치자. 이제 내 맘대로 막 개판 쳐도 인생이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10명 중에 8명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 꼬이지. 당연히 꼬이지. 뭐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 다만, 고속도로가 앞으로 쭉 놓여 있네.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를 운전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면허증도 따고, 운전을 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도로를 타고 갈 생각을 해야 되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열고 있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감나무를 휘저어야 감이 떨어지지. 다만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좀 이롭죠. 여러분이 언제 나에게 좀 유리한 기운이 들어오느냐 또는 불리한 기운이 들어오느냐. 예. 여러분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에 뭐 운이 꼬인다 또는 뭐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세무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혹세무민 속이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안 됩니다. 단지 유리하냐 불리하냐 뿐이야. 그럼 유리하면은 유리한 걸 잘 이용하면 되고 불리하면은 준비를 잘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세운 가봅니다. 세운. 그러면 24, 25, 26, 27, 28 여기부터 이제 토, 금이 쭉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아주 유리한 기운이 또 오겠네. 근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0명 중에 또 8명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24년부터 26년 빠지는 뭐 엉망이겠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도로를 비유하자면 이때는 고속도로고 이때는 그냥 비포장 도로야. 그냥 일반 도로. 그럼 일반 도로에 맞게 운전만 하면 돼. 예. 안전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든지 경운기를 끌고 가든지 뭐 이러면 되고. 근데 저기 자갈밭에다가 막 람보르기니를 끌고 나가버리면 뭐 밑에 차가 다 내려앉아 버리니까 그건 이제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전만 잘하면 돼. 다만 이제 어떤 흐름이 오느냐만 잘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 근데 사실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올해 나에게 보너스가 무엇이 주어지느냐를 알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자, 레피한테 보십시오. 2024년 정인 보너스가 들어온다. 상관 보너스가 들어와. 내년 되면 뭐 들어와? 편인 보너스 들어오고 급제 보너스 들어오고 2026년 되면 급제 보너스, 비교육 보너스 이런 게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공평해. 공평하다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문제인 거야. 나에게 보너스가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뭐 보너스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든지 뭐 버리든지 뭘 하지. 근데 자 정인 보너스 들어오고 상관 보너스 들어오는 해야. 그러면 래피는 이걸 아니까 올해는 내가 정인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절 운을 노래로 나는 만들었었거든. 정인하기 딱 좋은 해인데 올해는 래피한테 정인하기 딱 좋은 해인 거야. 그럼 정인의 뜻만 알면 되잖아, 여러분이. 그렇잖아. 정인 뜻을 몰라도 다 해결이 되잖아. 래피는 친절하니까. 다 카페에다 해놨잖아. 그럼 카페를 가서 쭉 가서 다시 십신으로 갑니다. 십신 간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시절운에서 보고 있잖아. 시절운에서. 그러니까 시절운에서의 십성 키워드 내가 또 이렇게 해놨다고 따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시절운에서 정인이라고 했으니까 정인. 인성이다. 정인 편의를 합쳐서 이걸 인성이라 부르거든. 시절운에서 인성을 만났을 때 해석은 뭐냐? 나에게 인성의 기질이 추가된다. 그다음에 공부운이 바로 인성의 키워드다. 자기계발, 공부, 탐구, 연구, 분석의 기운이 강해진다 또는 더 이런 기운을 이용하면 좋은 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배움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도장이 인이거든. 도장 인자야. 이 인이 정인 편인할 때 인자가. 도장 찍을 일 생길 확률이 높다. 문서, 매매, 계약, 합격, 취업, 이사 등. 여러분
도장 찍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계약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기 쉽습니까? 그건 못 써.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면 10명 중에 8명은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장 찍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아니고 아, 이럴 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또는 더 많이 시도를 하자. 도장을 예컨대 3번 찍으려면은 한 30번을 시도를 하면은 더 도장 찍을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럼 이럴 때는 도장 찍을 시도를 더 많이 하는 때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더. 그러면 계약서 쓰고 책 쓰고 특히 글 쓰고 책 쓰고 하기 좋을 때가 또 이럴 때야. 인자가 들어올 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보너스가 언제 뭐가 들어오는지. 그 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그러면 대운에서 정인 상관 보너스 들어왔는데 세운에서도 정인 상관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더더욱 도장 찍고 책 쓰고 책 읽고 하는 몰입을 더 해주면 더 좋지. 더 확률이 높아지지. 그 월도 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보너스가 또 들어오고. 날도, 그래서 날 잡을 때 내가 뭐 이번 달에 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끄트머리 와 있는데 3월에 내가 지금 뭘 날 잡을 게 있어. 예컨대. 그럼 이제 3월로 가면 돼. 3월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해 줄 수도 있고 여기 3월 밑에 이 체크 표시 있죠? 요거를 탁 누르면 돼. 그럼 이제 3월 달력이 뜰 거야, 이렇게. 3월 달력이 떴네. 그렇죠? 3월 달에 떴으니까 저한테 좋은 기운이 언제 오는지를 보면 되잖아. 이런 게 금수가 들어왔네. 이렇게 3월 9일 날, 토요일 날, 그렇죠? 그리고 날짜에도 다 이렇게 적혀 있어. 뭐 하기 좋은 날. 그죠? 식신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렇게. 예, 다 적혀 있다고, 날짜에도. 그럼 이제 보고, 날짜를 내가 고를 수 있는 일이라면, 웬만하면 좋은 날 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아니, 몰라서 안 할 뿐이지. 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주의 사실 백미다, 백미. 예. 언제 나에게 뭐가 들어오고 어떤 십신이 들어오느냐. 이게 사실 백미라고, 백미.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 가면서 초급의 실력이 넘어가고 나면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에, 사주의 거의 대부분은 다 했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주를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글로 하셔도 되고 질문이 없으면은 원하는 뭐 본인 사주 또는 뭐 친척, 친구 사주 한번 올려보시면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피님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래피님 그 식신이, 예, 그러니까 호, 호가 지금 토. 저기 팔자 그 표에서 보면 40점이지 않습니까? 제 거 말이죠. 지금 제 네네네. 네. 사주에서. 네네. 아니죠. 식신은 지금 30점이죠. 여기 20점짜리, 여기 10점짜리. 저기 10점 해서 30점입니다. 왼쪽에 10점 무자리 저건 이건 뭡니까? 상관 아닙니까? 이건 상관. 상관이라고 아, 적혀 있잖아요. 여기 상관. 네네. 아, 네. 이건 상관입니다. 상관 10점, 식신 30점. 이해했습니다. 아, 물론 식신 상관이 같은 계열이긴 해요. 하지만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신 30점, 상관 10점 이렇게 따로입니다.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예.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시를 정확히 모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는 아예 모른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시간 집어넣는 데 가가지고 생시에서 모름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모름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제 두 글자가 빈 상태로 나오지. 시간을 모른다고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모름을 집어넣어도 레피 사주 같은 사주는 알 수 있죠. 신강인지 신약인지 점수 계산만 해가지고 보면 이미 신강 사주가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글자를 알아야만 신강신약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조후용신법을 써야지. 어떤 달에 태어난 무엇이냐를 갖고 조후용신으로 하면 되고. 다만 그래도 강한 30점짜리, 20점짜리 이런 강한 자리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운들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는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사실 알아야 정상이고 아예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니를 아침에 낳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아침도 그러면 엄마 뭐 어떻게 해가 뜰 때쯤 아침이냐 아니면 뭐 정오를 향해 가는 아침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조를 해보면 예컨대 아침인데 거의 뭐 새벽 같은 아침이다. 그러면 거의 시간이 이렇게 뭐 4시, 5시, 6시, 7시 요 정도 된다고 보통. 그럼 이런 거를 한 개씩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다음에 아침인데 점심 좀 가까이 가는 아침은 이런 시간들이라고. 그렇죠? 예. 넣어보면 되지. 근데 이제 정 뭐 아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모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운이 가장 영향력 있고 연운, 월은 작용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다시 내가 시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운은 말 그대로 큰 거시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으로부터는 오히려 멀어. 내 몸으로부터는 멀지만 이 사람의 큰 인생 그래프를 볼 때, 레피의 큰 인생 그래프를 볼 때,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돈 내고 어디 저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마치 뭐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자네는 말이야, 초년 운이 상당히 안 좋았구만. 초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다음에 뭐 자네는 말년운이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큰 인생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대운을 활용하면 되고 사실 내 몸에 가까운 거는 일진, 월운, 세운이야 올해. 그래서 올해 보통 연초에 되면 그래서 막 운세 보러 가자 막 올해 운수 보러 가자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운이 올해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더 가깝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사주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 좋게 흐른다, 나쁘게 흐른다고 하던데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아니면 좋게 흐른다는 순행, 역행은 남자와 여자의 대운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순행, 역행이라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책을 펼쳐가지고 계산을 막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세력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행, 역행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다 나와. 남자, 여자 집어넣어가지고 사주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흐름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순행, 역행 몰라도 되고 좋게 흐른다, 나쁘게 흐른다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피의 경우에는 금수 오행이 가장 필요한 보약인데 초년에는 금수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예, 이 철학관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 초년 운이 안 좋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안 좋은 건 없다니까. 안 좋은 건 없어요. 다만 유불리야, 유불리. 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알고 있으면 유리하면은 더 이용할 수 있고 불리할 때는 자세를 바짝 낮춰가지고 잘 이용하면 돼. 파도 타기 하듯이. 예. 모를 때 파도에 잠길 뿐이고 어떤 파도인지를 알면 그 파도는 내가 타면 돼 그냥. 예. 자, 궁합 얘기 나왔네요. 궁합 보려면 미니미 일간 이제 궁합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의 일주 비교법. 자, 레피는 정축이죠. 정축. 근데 어떤 여자분 사주를 봤어. 그냥 예를 들게요. 그 여자분 사주를 봤더니 그분이 기묘일주야. 그냥 기묘라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자고. 그 여자분이 기묘일주를 가졌어. 일주. 레피는 정축일주야.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봐. 정하고 기를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개가 합이나 충 이런 게 있느냐를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충을 잘 모르잖아. 왜냐면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또 카페에 표가 다 있거든. 합충표. 근데 보면 어쨌든 정과 기가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상생이냐 상극이냐를 보는 거예요. 화생토네. 화생토. 그렇죠? 그럼 이 위에 천간의 글자들이 생을 한다. 이런 때는 이제 성격궁합이 좋다. 이렇게 본다고. 위에는 이제 성격궁합이야. 위에는.
밑에는 애정궁합도를 보는 거거든. 근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묘일주다 치자 그냥 치면 이게 지금 목극토잖아. 그렇죠? 여자분의 묘라는 카드가 남자의 축을 극하잖아. 목극토.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아 성격궁합은 괜찮은데 상생인데 애정궁합도가 좀 상극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궁합을 이때까지 뭐 몇 명 받겠습니까? 뭐 수도 없이 받겠죠. 와, 궁합 좋다. 이런 궁합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뭐 안 좋은 궁합들이 많아, 사실. 예. 그래서 궁합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참고로만 보시라. 예.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궁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 뭐냐면, 래피는 아까 뭐가 제일 보약이랬습니까? 톤은 이미 좀 갖고 있고, 음, 금수가, 그죠? 금수가 엄청 필요하다 했잖아. 그러면 그 여자분의 이제 미니미를 봤어, 미니미. 여자분의 미니미가 금이거나, 여자분의 미니미가 수다. 그러면 이제 일단 래피한테는 필요한 카드가 그 여자분의 미니미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또 궁합을 보는 하나의 팩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있는 건 뭐냐면 래피한테 이제 금이 필요하잖아. 금수가. 근데 이 여자분의 미니미는 아니지만 또는 미니미이면서 금 오행을 여자분이 많이 갖고 있어. 또는 수 오행을 또 풍부하게 갖고 있어. 이런 경우도 이제 래피한테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주에 이제 고전 명리학에서는 이 연주 있죠.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기둥. 연주를 조상궁이다 봅니다. 조상궁, 조상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부모 형제의 자리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미니미잖아. 미니미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자리, 미니미가 깔고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배우자 궁으로 봐. 배우자 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 후손의 궁, 자손의 궁으로 보고. 그러면 일단 래피는 정축일주니까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배우자 궁이잖아. 배우자 궁. 그죠? 그럼 봐봐. 배우자 궁에 지금 뭐가 앉아 있습니까? 여기 십신으로 보면 식신이 앉아 있지. 식신. 그 아까 내가 여러분 식신이 뜻이 뭐랬어? 식신.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했잖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래피는 타고난 배우자 궁으로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여자를 만나야 좋다는 거야. 만나야 좋다는 거야. 그게 이제 또 궁합의 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잘 하시니까 내가 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축 밑에 지금 또 지장간이 있지. 개신기. 그쵸? 개신기. 개신기라는 이 글자들을 여자분의 미니미에 갖고 있으면 좋아. 나하고 좀. 여자분의 미니미, 일간에 개를 가졌거나 신을 가졌거나 기를 가진 여자면 좀 나하고 맞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서로의 일주 비교야. 정축 일주랑 무슨 일주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자, 그다음 투출, 투간, 정제격, 삼각격, 격은 얼마나 사주부터 중요하냐면 어 중요도로 친다면 아까 편인 점수가 30점, 10점, 10점, 50점이잖아요. 그게 이제 50점 정도로 중요하고, 격도 50점, 5대5 정도로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도 한 5 정도 보고, 그냥 이 신 점수도 5 정도 보고, 이래서 5대5의 점수를 주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인격, 저 같은 경우는 격도 편인, 십신 점수로도 편인이 50점. 그러니까 저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편인으로만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사주야, 저는. 그렇지. 박재인이가 이제 신금이 미님이지. 신금이. 그래서 여러분 그 궁합이라는 것도 동료들이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나 회사 직원들 또는 뭐 친구 이런 이제 사이에서도 궁합을 보면 대충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죠. 나하고 이 궁합이 좀 잘 맞는 직원이구나. 또는 좀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때려치우자 이게 아니고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잘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아우, 수가 또 풍부하신 분이 있군요.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죠. 예, 당연히. 예. 목이 필요하시니까 저는 이제 목이 또 많으니까 이제 주고. 이런 게 이제 궁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예. 자, 이제 질문이 쭉쭉 나오고 있고, 질문이, 평관을 지지에 깔고 있으면 나를 극하는 배우자가, 야.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 배우자 궁에 식신이 깔려 있다 했잖아요. 식신이. 식신인데, 식신 안에 지금 이 미니미가 3개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니미가 이 개인 미니미를 가진 여자를 내가 만난다 치봅시다. 그게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러면 이 여자분은 나에게 편관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이 여자분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를 극하려 그래. 자꾸 나를 제어하려 그래. 관이라는 거는 제어하는 거거든요. 가둘라는 거. 프레임에 가둘라 그러고 자꾸 참견하려 그러고 제어하려는 기질이 관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자분의 개라는 미니미를 가진 여자분을 만나면 이 여자분은 나한테 편관으로 작용해.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나한테 자꾸 뭔가 제어하려 그러고 간섭하려고 하는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알고 있어야 싸움이 덜 나. 알고 있어야 이 여자분은 스타일이 그렇구나. 래피한테는 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여자야. 그러니 자꾸 간섭을 할 거야. 그 알고 있으면 싸움이 안 나지. 근데 이제 모르고 있으면 막 간섭을 하니 많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음. 상관으로 작용하는 거는 뭐냐면 상관의 뜻이 뭐냐면 관을 상처 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극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페에다가 이강인 요번에 사주 그 해설해 둔 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강인이 상관이 엄청 강한 사주야. 그래서 상관의 대표 키워드가 하극상이야. 상관이 있는 사람 또는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하극상 기질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어 그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위에서 뭐 찍어 누르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방금 상관을 물어보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만약에 배우자 궁이나 이런 배우자 궁에 상관인 분이 있다면 내 아내는 그런 기질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상관의 기질 자체가 이제 하극상인 반면에 저도 상관이 있잖아요, 여기.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뭔가 창의력. 그 다음에 끼와 재주가 상당히 많아. 이강인도 공 잘 차잖아. 그래서 뭐 만들어내는 거, 뭐 디자인, 창작, 창의력, 그다음에 재주와 끼 이런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많아 또 상관이 있으면 프리랜서 기질이거든 이게. 왜냐하면 보십시오. 윗사람한테 들이받는 기질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어울리지 오히려. 예. 그래서 이 상관의 키워드는 이제 그런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그 십신의 특성을 나중에 알고 나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컨대 보세요. 봐봐. 여기 이제 내가 만약에 래피가 만약에 신금을 가진 여자를 만난다. 그게 뭐 배우자가 됐든 동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신금은 래피한테 뭐로 작용합니까? 여기 적혀 있네. 편재로 작용하는 거야. 편재. 편재. 재는 뭡니까? 재물이잖아. 재물. 재물인데 편재는 뭡니까? 큰 재물이거나 치우친 재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박재인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동료로서. 그렇잖아.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 동료로서의 또 궁합도를 알아보는 게 되는 거지.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 배우자 궁이 식신인데 기토를 가진 여자를 만난다면 식신 중에 식신인 여자. 이제 진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막, 진짜 데리고 다니면서 막 먹여 살려야 되는 여자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의 이 배우자 궁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숨은 글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배우자 또는 동료가 실제로 이런 글자를 가졌나?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사실 이제
초고급반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원래. 그냥 고급반, 박재인도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거야, 이런 얘기는. 요거는 이제 초고급반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아주 이해가 빠르셔가지고 알아듣는 얘기까지 오늘 다 했습니다. 궁합법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주궁합에서 다들 이제 그까지만 설명하고 뒤에는 잘, 예,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알아두면 이제 좋죠. 재미가 있고. 예, 질문이 뭐 이제 쭉쭉 나오고 있네요. 질문 있으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 이제 또 그 궁금한 사주 있으면 사주를 같이 풀어봐도 좋습니다. 음력, 양력 선택할 때 자기 생일을 음력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음력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윤달에 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윤달. 윤달은 2, 3개월에, 2, 3년에 한 번씩 이 음력에서 통으로 한 달씩 윤매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때인데, 그때 하필이면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 다음에 자, 오늘 보세요. 오늘이 2월 29일 아닙니까? 오늘은 윤달이 아니고 윤일이거든, 윤일. 4년에 한 번씩 온다고. 이걸 2월 29일, 양력 2월 29일 날 태어난 애는 실제 생일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태어난 친구는 윤일에 태어난 친구야. 근데 이제 음력으로 생일하는 사람 중에 윤달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생일 집어넣을 때 또 윤달 표시를 해줘야 돼. 여기 이제 표시할 때. 아,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원래 그냥 원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양력 생일 집어넣으면 돼. 자기 양력 생일. 풀어볼 사람 없어요? 사주 풀어보고 싶은 사람? 뭐 자기 사주가 됐든 지인 사주가 됐든. 야, 한번 풀어보자. 예. 자, 여자로 하고. 84. 이제 밑에 분 먼저 할까? 어, 89년생. 오케이. 그 다음에 나라사랑님 할게요. 890523. 여러분, 근데 요거 한 두세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제 경험이 많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체크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 그러 되면 어찌 되냐면 엉뚱한 사주를 불러주고 한참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해. 그래서 15분 상담을 할 거를 30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두 번, 세 번을 애초에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게 좋아. 자, 890523 맞죠? 890523 양력 오전 11시 40분. 제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두 번씩, 세 번씩 막. 그리고 애초에 불러주는 사람도 잘못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러면, 그러면 막, 그때는 진짜 표정 관리해야 돼. 막, 30분, 40분 해야 돼. 그러면. 자, 890523에 오전 11시 40분 맞습니다. 지금 여자입니다. 양력이고,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눌러봅니다. 자, 딱 봐도 일단 화오행 과다죠. 그렇죠? 화오행. 화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건강표를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소 이렇게 외웠거든. 심장 소장이 대표 장부야. 그래서 화오행이 이렇게 과다할 때는 대표적으로 심장 소장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 하면 뭡니까? 혈액 순환이잖아. 혈액 순환 계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걸 뭐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 나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그냥 표를 보면 돼. 그럼 화오행 여기 있잖아. 심장 소장 봐봐. 혈관 질환, 심장, 안과 막 적혀 있지. 중풍, 뇌출혈, 뇌출혈.
화오행 많거나 없어가지고 뇌출혈 일어나는 경우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분도 토가 많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도 토 과다잖아. 토 과다는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소식 중요하다. 그다음에 좀 까탈스럽게 먹어야 돼. 내가 먹었을 때 탈이 나는 음식 또는 먹었을 때 살이 찐다. 먹었을 때 피부가 좀 안 좋아진다. 먹었을 때 탈이 난다. 이런 음식들은 웬만하면 빈도수를 낮춰주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소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목이 없다. 그렇죠? 목화 토금수니까 목도 없고 금도 없고. 자, 이런 사주는 이제 뭐냐면 그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 사주.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냥 진짜 인사하듯이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우리 건강합시다. 여러분 건강 챙겨야 됩니다. 말은 맨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맨날 듣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챙겨야 돼요. 근데 건강 챙기는 사람은 난 못 봤어. 말은 하는데 건강 챙기는 사람은 못 봤다니까. 왜냐하면 건강의 출발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뭘 자꾸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래. 더 먹어가지고 뭘 하려거든? 그게 아니고 안 먹어야 돼. 나에게 해로운 거를 한 개라도 오늘부터라도 덜 먹는 거. 그다음에 소식하는 거. 이게 출발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아무튼 먹는 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먹는 거에서 병이 와요. 이거 얘기하면 사실 길어지는데 다 먹는 거에서 병이 오니까 먹는 거를 정말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토오행이 과다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목오행 없으시고, 금오행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쭉 챙겨야 되는 사주다. 요것도 일단 보고. 자, 미니미는 개수네. 그럼 아까 제가 그, 제 아까 배우자 궁에 지장간에 개신기 있었잖아. 그쵸? 그럼 아까 배우자 궁에 개수인 분은 편관으로 저한테 작용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저하고 배우자가 된다. 예컨대 그냥. 그러면 이제 이분은 저한테 편관으로 작용하는 거야. 막 잔소리 자꾸 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간섭하려고 그러고, 막 제어하려고 그러고, 뭘 막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미니미가 개가 되고, 개미일주. 그러면 이제 개미일주의 보편적인 특성은 이제 카페 가서 보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강 사주인지 신약 사주인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과연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내가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전쟁 영화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었죠.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군복을 입었느냐로 시작해 가지고 같은 군복에 세력이 있느냐, 그리고 살려주는 위생병이 있느냐 막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따져 가지고 했는데 에, 점수가 과연 신강일까? 신약일까, 이분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저거 또 다시 해보면 돼. 다시 해보면 돼. 자, 이 전쟁터에 8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8명이 있고, 미니미가 지금 어떤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색깔이. 수잖아, 수. 수는 검정색입니다, 여러분. 검정색. 이게 지금 약간 어둡게만 되어 있을 뿐이고, 검정색. 자, 검정색 군복을 입었어. 검정색 군복이 또 있는지를 보면 돼.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같은 군복은 빵점이야, 지금. 그러면 검정색 수오행을 살려주는 애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위생병이거든. 그럼 아까 목화 토금수 해놓고 생과 극 아까 표시했잖아. 그러면 수를 살려주는 게 뭔지를 보면 돼. 수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수를 살려주는 게 금생수, 그쵸? 금생수. 근데 이분 사주에 지금 금오행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신약 사주가 아니고 아주 극약 사주야. 아주 매우 약한 사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볼 것도 없이 금수오행을 빨리 투입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수오행이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돼, 이분은. 저도 아까 금수오행이 보약이었잖아요. 이분도 금수오행이 그래서 보약인 거야, 보약. 예. 그래서 이 보약을 안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운법을 쓸 거 아니야. 일상생활 중에 금수니까 흰색, 검정색 옷을 입는다. 또는 흰색, 검정색으로 인테리어를 꾸민다. 그 다음에 금오행이 금속이니까. 특히 흰색 계열의 금속, 백금, 실버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뭐 착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개운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금이 공망이다 하셨는데 저는 공망을 아예 무시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공망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명리학도 오래된 학문이고 여러 학파가 있다 했잖아요. 공망 자체를 저는 무시합니다. 공망으로 인해서 어떤 큰 작용이 생기거나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공망 자체를 저는 무시합니다. 공망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원리에만 우리가 충실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극신약 사주를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현무당 경곡이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 학파가 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 간에 예컨대 수학이다. 수학이면은 1 더하기 1은 2. 기본 공식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그 적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 학문이 막 여러 학파로 나뉘다 보니까 자꾸 뭐가 곁다리가 많이 생겨. 곁다리가. 음. 그래서 곁다리는 사실상 좀 무시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이제 예컨대 동양 고전으로 쳐도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이 사서삼경에 쭉 읽어보면 사서삼경에 없는 말들을 막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 곁다리가 만들어낸 얘기들이거든. 음. 그래서 고전의 큰 줄기로만 내려오는 것들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예, 그렇죠. 금수가 아주 필요한 사주죠.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우리 니오님 사주인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니오님은 금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후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조후가 4월의 개수니까 4월의 개수 조후로 한번 보자고. 4월의 개수 신금이네. 봐봐. 이것도 이제 조후로도 신금이 필요한 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박재인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 이분에게. 민님이가 민님이가 신금이니까. 아, 우리 니오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네. 오늘 잘 오셨네.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화가 용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곁다리 학문이거든. 근데 그분들은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니오님의 사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수를 필요로 할 게 아니고 반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종격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저는 이제 곁다리로 치고 저는 그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온 공부를 저는 그냥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학파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간혹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너무 약할 때는 금수를 쓸 게 아니고 반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정제격은 맞는지 한번 봅시다. 무경병이잖아, 지금. 무경병. 정제격이 아니지. 왜냐면 여기 있는 무경병 중에 무가 지금 2층에 여기 호응을 여기 하고 있잖아. 그쵸?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 이분이 정제격이 되려면 무경병 중에 병이 2층에 있거나 또는 무경병 모두가 2층에 없어가지고 정제격이 돼야 되는데 무경병 중에 무가 여기 있잖아. 무가 2층으로 여기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관격입니다. 우리 니오님은 정관격. 정제격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대다수의 명리를 그냥 이렇게 정식으로 공부하신 분 중에 대다수는 정관격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예. 평관이 어디 투출했어? 여기 평관 자체가 없잖아. 우리 니오님의 월지 지장간에는 정관, 정인, 정제만 있어. 편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 그쵸? 어. 여기에 정관, 정인, 정제 중에 어떤 글자가 투출했나를 보는 거야. 격을 볼 때는. 근데 우리 니오님이 질문이 많아서 좋네, 오히려. 질문이 많아야 돼. 질문 많아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예. 월지 지장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딱 쳐다본 다음에 이게 2층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 그러면 격이 바로 나와. 그쵸, 맞아. 니오님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제가 차마 이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예컨대 이럴 수는 있어.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자기만의 학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왜 근데 무술도 뭐 같은 할배 밑에서 배운 다음에 자기 무술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명리도 막 자기 뜻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대로 말씀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대다수의 에, 이렇게 왜냐면 이게 또 학문이잖아. 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쭉 굵은 줄기로 공부를 해온 분들은 다 이제 저처럼 얘기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오케이. 어이구, 시간이 벌써 됐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풀어보죠. 나라사랑님. 예. 나라사랑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나라사랑님은 음력으로 가고, 음력. 남성. 음력에 78년. 이게 풀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이게. 9월 17일. 새벽 4시. 좀 더 확인합니다. 나라사랑 남자 음력이고 78년 9월 17일에 새벽 4시.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8글자 나왔다. 신강사주일지 신약. 묘하게도 또 미니미가 개입니다. 신강사주일지 신약사주일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일단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일단 미니미가 어떤 군복을 입고 있는지 본 다음에 같은 세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를 살려주는 위생병이 있느냐. 그렇지, 검은색 군복. 일단 10점은 있어, 그렇죠? 옆에 10점은 있는데 위생병이 지금 없어, 빵점, 그렇죠? 금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요 분도 신약사주. 좀 전에 우리 니오님은 이제 극약사주였고, 이분은 그나마 그래도 10점은 있지만 이분도 신약한 사주입니다. 묘하게도 오늘 지금 레피도 금수가 필요하고 니오님도 금수가 필요하고 우리 지금 나라사랑님도 금수가 필요하고 지금 금수를 지금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해야 돼 지금. 응? 금수를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금수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소다님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다님. 예, 예.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 뵙는 걸 하고 또 카페에서 자주 오셔서 소통하시고. 자, 아무튼 우리 나라 사랑님도 금수가 필요한 사주다. 그다음 일주로는 개축일주. 카페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나라 사랑님은 금오행이 없어서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금오행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토오행 우리나라 사랑님도 오늘 공통점이 많다. 레피도 토과다. 니오님도 토과다. 나라 사랑님도 토과다. 셋 다 그냥 소식해야 돼. 소식 모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소식. 예? 소식하고 먹는 거 까탈스럽게 먹어야 되고. 격 한번 볼까요? 격 신정무.
2층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정무 중에 무가 있잖아. 2층에. 그쵸? 정관격이네. 정관격. 좀 전에 우리 니오님도 정관격이었나? 그쵸? 아무튼 우리나라 사장님도 정관격. 그 다음에 기질로는 정관 점수가 30점, 10점. 정관 점수가 40점으로 가장 강하네요. 정관격의 정관 점수야. 공무원이야. 쉽게 말하면 공무원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이. 아주 올바른, 관 중에서도 바를 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아주 고지고대로 다 하려는 이런 분들. 차분하고 바른 분들이 많아. 근데 정관 점수가 40점이면서 또 편관이 20점이야.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관 하면 뭡니까? 관직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관직. 예. 관 점수가 상당히 높은 분이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상관을 또 20점이나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에 어울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극상 기질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경우. 네. 그래서 상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좀 재밌는 예, 십신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겁재 10점이 있고 또 편재 10점이 있고 각각의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카페 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들도 이렇게 보면 되고, 살들 보면 되고. 자, 시절 운에서 아까 에, 우리 모두가 지금, 저도 그렇고, 니오님도 그렇고, 우리 나라사랑님도 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2028부터 지금 금수가 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8부터 금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24에서 27까지는 엉망이다. 이러면 안 된다 했잖아, 내가. 그게 아니야. 근데 2028부터 들어온다면 8까지 잘 준비를 해둘 생각을 해야지. 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도를 쫙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진 달력 볼 때도 이렇게 3월달을 체크를 눌러가지고 3월달을 딱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수로 이루어진 날, 이런 날을 웬만하면은 잘 이용하자. 예, 잘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사주를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든지 월지지장간 글자가 천간에 없을 때 그렇지. 예컨대 자 월지지장간에 신정무인데 무가 지금 있어서 정관격이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칩시다. 그냥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정관이 있죠. 정관. 여기 월지 자체가 정관이잖아. 월지 자체의 이 십신이 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없다고 친다면 그냥 여기 월지에 있는 이 십신 이게 바로 격이 됩니다. 자동으로. 예. 또 질문이 좀 개운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없는 것보다 낫다. 일단 없는 것보다 낫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죠. 당연히. 예.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뭐 위약 효과라는 거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그거는 심지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냥 맹탕약을 줘도 효과가 있는 게 플라시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음양오행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 한의원에 가서 여러분이 진맥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한의학과의 과목에도 다 음양오행입니다. 그게 기본 요소가. 그래서 맹탕인 약을 먹고도 플라시보 효과가 나는 판인데 우리 음양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도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문제겠죠. 실천하기가 제가 자주 써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삼세 동자식지. 뭔 뜻이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80노옹 윤한행이라. 80노인도 실천을 못해서 항상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사주도 이렇게 이제 내가 많은 상담을 하고 해도 선생님은 금수오행이 관절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해줘도 듣고 돌아서면 그냥 까먹는 거야, 그냥.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듣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그냥.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몰라도 살 수는 있죠. 근데 알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9일 경우 겁재 정인인데 실제로 에너지는 플러스이지만 겁재의 성향이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화일 때는 재성으로 나와서 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풀을? 9일 경우는 뭔 말이지? 아까 일진 달력 말했나? 네, 일진에서 9일 어, 보면은 이거? 물이랑 예, 그 어, 저게 있잖아요. 금이랑.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서는 보해주는 좋은 날인데 이제 그냥 뭐야, 겁재 정인 이렇게 보면 겁재가 사실 뭐 재물을 뭐 어, 겁재 당하거나 뭐 이런 약간 부정적 의미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케이. 질문의 좋은 의도를 생각이 알았고, 네. 의도를 알았고, 이거를 가끔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금수니까 좋은 날이기 때문에 겁재 정의는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소리가 저는 좀 있는데, 끊겨지는데 그렇게 다른 분들 하면 안 돼. 그냥 음. 따로. 자, 위의 기운 잡고, 지금 끊겼어? 이제 들려요. 네. 오케이, 들렸어. 자, 그래서 내가 도로로 비유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그냥 도로로, 이 날은 도로로 나에게 유리한 도로다까지만 해석을 하고, 겁재 정인과 결부를 시키지 마. 그냥 도로로, 유리한 도로다까지만 해석하고, 그다음 치우고, 겁재 정의는 따로 보는 거야. 그냥 보너스 카드로만 생각하되, 겁재의 뜻은 겁재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야. 뭐냐면 겁재는 겁탈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재물을 놓고 다투는 날이거든, 이 날이. 그러면 내가 이기면 돼. 재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날은 다툼의 성향이 강해지는 날이야. 경쟁, 라이벌, 그다음에 다툼 이런 게 심해질 수 있는 날이거든, 이 날은. 그럼 내가 이 날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날인 거지. 음. 겁제 단어 자체가 부정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는 아까 말했듯이 바를 정자에 도장 인자, 도장 찍고 사인하고 공부, 학문의 기운이 올라오는 날. 그래서 내가 이런 날은 어떤 보너스 카드를 받아서 무슨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 했잖아. 겁제하기 딱 좋은 날인데 정인하기 딱 좋은 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그냥 붙여버리지 말고 따로 보자는. 오케이. 자,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흘러간 질문 없죠? 내가 못 본 질문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이제 슬슬 해도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이면 상대방이 금이면 니오님이 아니 그냥 마이크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화국 사주는 상대방 녹이나요? 그 우리 니오님이 아까 화가 좀 많았죠, 그렇죠? 화가 많았지만 그분 사주도 다 분석을 해봐야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니오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 니오님은 금수가 필요했잖아. 상대방이 녹든 말든 일단 니오님을 먼저 살려야지 우리는. 그렇잖아. 상대방이 녹든 말든 일단 니오님을 우리는 먼저 살려야지 뭐. 니오님은 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 어. 그래서 일단 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화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8글자를 다 분석해봐야 돼. 그래서 용신을 파악해봐야지 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뭐 녹든 말든 니오님을 우리가 살리려면 금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네. 이렇게까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럼 네.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한 번만 주세요. 찍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오늘 그 제가 리뷰하는 거 안내는 제가 문자로 다 드리긴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저한테 단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리뷰 좀 오늘 이렇게 또 무료로 저희 특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뷰로 저희는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래피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자, 그리고 들어가세요. 나가기 전에, 카페를 자주 가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뭐 또 질문이 생기면 카페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카페로 질문하시고. 제가 내일 또 이제, 저는 내일 하동에 강의여가지고 지금 저 지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아침에 또 하동 강의를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는 먼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조심히 반가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또 나라사랑님은 또 방송 잘 듣겠다고 알겠습니다. 드라이브 뮤직에서 또 만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